오늘은 평균값 정리라는 걸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 평균값 정리, 평균. 가장 최근에 이야기한 평균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이야기했었지.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평균 변화율은 뭡니까? 끌까? 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 큰 소리로. 네. 네. 이게 뭐? 이거예요? 이게 뭔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건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얘는 순간 변화율이죠. 그럼 다시 평균 변화율은 네. 구간 A, B에서 이게 열린 구간이든 닫힌 구간이든 상관없이 구간 A, B에서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 X가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 Y의 변화율, 그것이 평균 변화율이죠. 그렇죠? 그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봤는데 이 평균값 정리라는 건 그거하고 비슷한 내용이야. 닫힌 구간 A, B에서 이게 연속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열린 구간 A, B에서 이게 미분 가능하다면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 F'C 요게 같은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C가 존재한다가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여기 A에서 B까지 변하는 동안 연속이고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이 두 점을 이어준 이게 평균 변화율이지.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이런 순간 변화율 여기가 존재하고, 그치? 이런 여기도 있고 또 이런 데도 있겠네요. 그쵸? 요 점에서 여기가 C이라면은 여기가 F'C 이게 이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요 두 점을 이어준 얘하고 평행한 직선이 이 구간 안에 이렇게 접선이 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기하적으로 보면. 말 이해돼요?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이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이게 평균값 정리예요. 언제? 닫힌 구간에서 연속하고 열린 구간에서 이게 미분 가능하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 매끄럽게 곡선으로 매끄럽게 직선일 수도 있겠지만 그림이 꺾임이 없이 그렇지 뾰족하지 않고 매끄럽게 그려진다면 그래프 기하적으로만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양 끝점을 이어준 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이런 접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말 이해될까요? 근데 만약에 이 양 끝점이 함수값이 서로 같아서 FA하고 FB가 같으면 예를 들어 여기 A부터 B까지 근데 여기 FA, FB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함수값이 같은 거야. 여기가 이렇게 함수값이 같으면 순간 변화율이 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이런 점이 존재하겠네. 이게 같으면 FB-FA 얘가 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B-A분의 FB-A가 이거를 만족시켜주는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데 그 값이 0인 거죠. 여기까지만 이해돼요? 아까는 이것이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얘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이 구간 A, B 안에 적어도 하나의 C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것을 롤의 정리라고 해요. 평균값 정리 중에 그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변화율이 0이 되게 하는 평균값 정리를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와, 이거 날강도네. 이거 날로 먹네.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1인 정리는 뭐 우빈이의 정리 이러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악영리의 정리 이럴 수도 있겠네. 와, 이름 갖다 붙이면 그냥 자기 정리 이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순서가 거꾸로 된 거야. 평균값 정리가 먼저 나오고 롤의 정리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롤의 정리가 먼저였던 거야. 롤이라는 수학자가 먼저 이걸 찾은 거야. 이게 함수값이 똑같으면 이 평균 변화율이 0이 되게 하는 순간 변화율인 점이 그럼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다. 롤이 이걸 먼저 찾은 거고요.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정리한 거야. FA하고 FB가 같지 않아도 그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그럼 구간 안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다 라고 나중에 일반화시키면서 정리를 한 거야. 말 이해될까요? 그래서 롤의 정리가 먼저 생긴 건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리고 FA하고 FB 함수값이 같으니까 함수값이 같으면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 이것이 0이죠. 평균 변화율이 0이 되게 하는 평균 변화율이 0인데 순간 변화율이 0이 되게 하는 그 C값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그림으로 보면 방금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그림에서 만족하는,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겠지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그려진다면 하나만, 이런 식으로 매끄럽게 그려진다면 하나만 이렇게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여기에서 그냥 상수함수로 마냥 계속 똑같았다면 어쨌든 그래도 존재하는 거고요. 이해될까요? 이게 롤의 정리였고, 그 롤의 정리를 일반화시킨 게 그게 평균값 정리고요. 평균값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면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구간 AP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말 이해될까요? 요게 평균값 정리.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두 점을 이어준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순간 변화율이 여기 이런 식으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게, 이런 게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것들에 대한 문제는 롤의 정리부터 먼저 본다면, 정리가 이해됐으면 문제 푸는 건 별거 아니에요. F1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면, 다음 함수에 대하여 주어진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켜주는 실수 C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롤의 정리는 F'C가 얼마? 0. 이 대기하는 그 C가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데, F1은 이거는 문제에서 롤의 정리라고 말을 했으니까 굳이 이거를 찾아주지 않아도 될 거야. 왜냐면 이 구간 안에서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롤의 정리라고 칭을 할 수 있었던 거니까 굳이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찾으라고 했다면 그땐 이건 함수값을 계산해야 됐겠지.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본다면 F1은 4-1 그래서 3이고요. F3은 3, 4, 12 마이너스 9 해서 3이고요. 함수값이 같으니까 F3 마이너스 F1이 0이어서 평균 변화율은 0이 될 거고, 그렇다면 F'X는 여기 F'X가 4 마이너스 2X고요. 그렇다면 요 F'C가 4 마이너스 2C가 0이니까 따라서 2C는 4, 그래서 C는 2가 될 거고요. 느껴져요? 그래서 F'0이 F'C가 0이 되게 하는 그 C값은 2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롤의 정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바로 F'X로 3X제곱 마이너스 3, 이게 0 되게 하는 X는 X가 얼마? (0이) 되게 하는 X는 그렇죠. X제곱이 1이니까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쵸? 그럼 롤의 정리를 만족시켜주는 X값은? 자, 여기 롤의 정리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인 거야. 평균값 정리도 마찬가지. 양 끝을 포함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1은 여기 끝점이니까 그건 빼고, 그래서 X는 1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느껴지죠? 네. 내용 어렵진 않겠죠? 넘어가서 평균값 정리도 여기에선 평균값 정리를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평균 변화율을 찾아줘야 돼. 그래서 뭘 해야겠다?
그렇지. f-1 3-2 플러스 1 그래서 2 f1 그러면 3 플러스 2 플러스 1 그래서 6 그러면 f1 마이너스 f-1 나누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그쵸? 그래서 2분의 여기는 6 마이너스 2 4니까 2가 될 거고 따라서 평균 변화율 2와 같은 순간 변화율 f'C가 이 구간 안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니까 그럼 여기에서 f'X는 6x 플러스 2 이게 될 거고요. 이것이 f'C가 6c 플러스 2가 2가 되는 따라서 c는 얼마? 0. 0은 이 구간 안에 존재하죠.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따라서 그런 c는 0이다가 되는 거고요. 이해될까요? 어려운 거 있나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92번 풀어보세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잠깐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열린 구간 AB 안에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값에 대해서 f'이 늘 0이라면 도함수가 0이란 얘기는 fx가 어떨 때 도함수가 0 되겠어요? 도함수가 0이야. 미분계수가 0이 아니라 도함수가. 그럼 함수 fx가 어떨 때? 도함수가 항상 0이래. 미분했더니 원래 함수가 뭐였단 얘기겠어? 상수함수였어야만 하는 거야. 만약에 상수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였다고 친다면 ax 플러스 b 그럼 이거 미분하면은 항상 0이 아니라 이거는 a가 될 텐데 그 a가 0 그렇다면 a가 0이면 사라지면서 상수여야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이 도함수가 0이었다는 얘기는 fx는 상수함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느껴져요? 그와 비슷하게 f'x가 g'x하고 같은 거야. 서로의 도함수가 서로 같아요. 서로의 도함수가 미분한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 미분했을 때 a가 나오는데요. gx도 미분해서 g'x가 a가 나오려면 그럼 여기도 ax가 있었어야겠지? 그리고 상수항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그냥 c라고 해두면 어떤 값이든 간에 미분하면 둘 다 a로 똑같겠죠? 마찬가지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게 fx였다면 f1x 그러면 요거 미분해준 f1' x 이것은 2ax 플러스 b인데요. 그럼 여기도 g1'x가 2ax 플러스 b가 되려면 그럼 여기 gx도 g1x가 ax제곱 플러스 bx가 똑같이 있었어야 얘 미분해서 이게 나오겠고 상수항은 얼마가 있었을지 모르니까 그냥 d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여기까지만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fx하고 gx는 상수만큼 차이가 났었어야 되는 거야. 이것을 위에 거를 1번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f'x 마이너스 g'x가 이게 0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fx 마이너스 gx가 뭐였단 얘기? 상수함수였단 얘기. 1번에서 방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 도함수가 0이 됐단 얘기는 그 함수는 상수함수였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fx-gx를 미분하면 f'-g'인데요. 그게 0이란 얘기는 요 뺀 게 상수함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fx는 gx에 c를 더한 거하고 같다 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식을 이용해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상식을 이용해서 fx하고 gx를 정리해서 말한다면 상식을 이용해서 fx하고 gx에 대한 이야기를 상식을 이용해서 말한다면 상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뭘 상식하다면 대답 못할 수도 있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근데 뭘 상식하면? 네, 그거예요. 아니면 뭘 상식이고 뭘까요? 전혀 상식적이지가 않군요. 내가 얘기하는 상식이 뭐겠어요? 네,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이동하고 절편 이게 상식이었잖아. 그 상식으로 이야기한다면 CX하고 FX의 관계를 상식을 이용해서 네네네. 서로 평행한다. 뭐라고 얘기할래요? 아닌 것 같아요. 나 낚인 거야?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이게 식이잖아. 그쵸? 평행이동이지. 평행이동. fx는 gx에다가 c를 더한 거지. 그쵸?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이해될까요? 네. c만큼 평행이동한 거였어요. fx를 y축으로 평행이동시켜서 gx하고 포개질 수 있는 fx하고 gx의 관계는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인 거야. 말 이해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상식적으로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자, 평균값 정리였고 문제 푸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증가함수란 무엇을 증가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증가함수. 그렇지. x값이 커지는 동안 y값도 커지는 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게 증가함수인 거지? 그래서 증가함수라는 건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x1보다 x2가 더 클 때 x값이 이렇게 커지는 거야. x값이 더 클 때 그때의 함수값 fx1과 fx2를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더 큰 거야.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진다면 그럼 이것을 증가함수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 x1, x2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구간을 말한 거야. 한 부분만 얘기하는데 증가 함수라면은 이것은 모든을 만족해야 돼. 모든 x값에 대하여 모든 x값에 대해서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면 이걸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거기에서 모든이 아니라 어떤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정의역 전체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제한된 범위에서 그래서 그 제한된 어떤 범위에서 범위 안에 있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진다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말 차이 이해돼요? 전체에 대해서 다 만족하면 증가 함수, 그 함수는 늘상 커지기만 하는 증가 함수인데 어떤 범위 안에서만 얘기한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범위에서 증가한다, 증가 구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말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감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지는 거. 그러니까 직선으로 치면 내려가는 그림이 이런 게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그렇다면 증가 아니 감소 함수인 거고요.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그렇다면 감소 그 범위에서 다 그렇다면 감소 구간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거고요. 이해될까요? 이것이 x값이 커질 때 y값이 어떻다? 작아지는 게 이게 감소 함수 또는 감소 구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이해될까요? 그 범위 안에서 증가한다, 그 범위 안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림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어떤 두 점을 끊어도 같지 않은 두 점을 끊어도 x값이 커질 때 y값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올라갔다면 그러면 이런 게 증가하는 거야. 이해될까요? 감소는 그림이 내려가는 그림으로 이렇게 내려가든 이렇게 내려가든 증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증가하든 이렇게 증가하든 어떤 두 점을 봤을 때 x값이 커질 때 y값도 커지는 거 어떤 두 점을 봤을 때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지는 여기에서도 x값이 커질 때 y값이 작아지는 이런 게 감소 이런 게 증가 이해될까요? 그러면 이 그림에서 우리 지금 배우는 단원이 어떤 걸 하고 있는 미분을 하고 있는 중이지. 그럼 미분하는데 지금 이 안에서는 미분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죠. 미분을 이용해서 말한다면 여기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어요? 증가한다면 미분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커져요. 뭐라고요? 양수. 작아질 수도 있어요. 볼래요? 이때 기울기랑 이때 기울기를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x값이 커지는데 순간 변화율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지. 네. 얘는 순간 변화율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얘는 작아지고 있는 거야. 얘는 순간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는 거야. 어떻게? 0으로 커지고 있는 거야. 음수에서 점점 0으로 다가가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그러니 커진다 작아진다가 아니라 크다 작다로, 0보다 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오른쪽 위로 뻗어 올라가는 양수인 거고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음수인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라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고, 감소하는 함수라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여야 하는 거야. 또는 함수가 아니라 구간이라면 그 구간에서 양수, 그 구간에서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느껴져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값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f'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fx는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 이해돼요? 증가한다라는 건 아까 x1보다 x2가 더 클 때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이것이 증가라고 말을 했지.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지는 게 이게 증가인 거야.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면 얘는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마찬가지로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작다면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이번엔 아까 1번에서는 증가 감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x값이 커질 때 y값이 커지는 게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랬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증가한다면, 증가라면은 그 구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0도 들어갔네요. 지금까지 등호가 있었나요? 등호 계속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얘는 등호 표현이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증가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 평균 변화율이라고 본다면 이건 증가라고 말할 수 없죠. 평균 변화율이, 아까 롤의 정리에서 봤던 평균 변화율이 0이 된다라는 건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x값은 같지 않은데, x1하고 x2가 같지 않은데 그때 함수값이 똑같은 거야. fx1과 fx2가 같으면, 이러면 평균 변화율이 0 되는 거잖아요. 롤의 정리에 의하면 평균 변화율과 같은 평균 변화율이 0인 순간 변화율이 0이 되게 하는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였었는데,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거, 0이 되는 이런 거, 이런 게 존재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것만 보면은 증가를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전 거 2번 거랑 비교해 보면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순서를 바꾼 거야. 우리는 전문 용어로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명제에서 뭐라고 불렀었지? 둘이 바뀌었잖아요. 이 둘이 바뀌었잖아요.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 증가하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등호가 없이 크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역이라고 하죠. 명제에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바꾼 거지. Q이면 P이다. 이것이 역의 관계죠. 지금 이게 얘를 P, 얘를 Q라고 했을 때 아까 봤던 건 Q이면 P이다 이걸 봤었어요. F'X가 0보다 크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거 말을 바꿔서는 fx가 증가하면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큰 거는 당연한데 등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증가라는 건 x1하고 x2가 같지 않은데 x값이 커질 때 함수값도 크다 인 거예요. 그쵸? 그치? 근데 f'x라는 건 순간적인 그 찰나 한 점에서의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순간적으로는 0일 수 있단 얘기야. 그림에서 본다면 이런 그림이야. 순간적으로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던 거야. F'C가 0인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기는 한데요. 근데 그 어느 두 점을 찍든 간에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어서 함수값이 같은 건 없어요. x값이 크면 함수값은 다 커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는 0일 수는 있지만 함수가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이어지는 이런 구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말 이해돼요? 됐어요? 안 됐지? 된 것 같아요? 네. 감소도 마찬가지겠고요.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수는 있는데 그런데 x값이 같지 않으면 함수값은 다 같지 않은 거야. 이렇게 평행한 구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얘네들을 주춤이라고 얘기할 거야. 증가하다가 포물선처럼 증가하다가 감소할 것처럼 여기에서 0대에서 감소할 것 같았지만 주춤하고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렇게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다가 순간적으로 0 됐지만 다시 점점점 커지는 점점 작아지다가 0이 됐지만 다시 점점 커지는 이해될까요? 이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주춤이라고 칭할 거예요. 그래프에서 이런 부분을 주춤한다라고 이야기할게요. 우리끼리의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주춤 이러면 뭐라는 거야? 새로 나온 춤이냐? 이럴 수 있어요. 우리끼리의 대화입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기 위한. 네. 뭐라고요? 네, 좋죠. 박수 치면서 들어도 돼요. 잠도 깰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요 3차 함수에 대해서 증가 감소를 조사해 달래요. 증가 감소를 어떻게 조사하냐면 일단 도함수 f'x를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2차 함수 우리 되게 많이 그려봤었지. 네. 그쵸? 얘는 2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고요. x축하고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은 y가 0인 거고요. x축에서 이 함수는 어디에서 만나냐면 3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는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럼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따라서 0이 되게 하는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1 이렇게 나오겠지. 또는 이 상태에서 는 0에서 x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x축에서 마이너스 1 또는 1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야. 그쵸? 그때 함수값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함수값은 그래프가 0보다 크니까 이것이 y는 f'x 도함수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 도함수의 함수값이 여기는 양수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도함수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음수가 될 거고 1보다 클 때는 다시 플러스가 될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함수 fx가 어떻겠어요? 함수 fx는 어떻단 얘기? 아니에요. 함수 fx가 어떻단 얘기? 증가한다예요. 우리는 이 도함수를 원래 함수를 미분해서 이끌어낸 이 도함수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게 이런 거였어. 도함수가 0보다 크다면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야. 증가한다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 도함수가 0보다 작다면 원래 함수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그래서 증가 감소를 조사해다 판단해달라는 얘기였어요. 도함수가 이 구간에서는 0보다 크니까 함수 fx는 증가하는 구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도함수가 0보다 작다면 감소하는 구간이 될 거예요. 이해될까요? 이것을 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걸 증감표라고 해요. 이런 표를 증감표라고 하는데요. 증감표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서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고 그거보다 작을 때와 그 둘의 사이 그 값과 클 때 이렇게 크기 순서로 정리를 해주고 표에서 표를 나타내주고 이건 도함수가 0일 때를 찾아낸 거고요.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 이때 함수값은 2 f1은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는 부호를 보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죠. 도함수의 부호가 얘가 0보다 크다인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는 양수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부호가 음수고 1보다 클 때는
양수고요. 여기 양. 그러면 이거 가지고 fx의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도함수가 양수니까 함수는 어떻다? 증가한다. 도함수가 음수니까 함수가 어떻다? 감소한다. 도함수가 양수니까 함수는 증가한다. 그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야. 이해될까요? 이거는 책에서 얘기해 주니까 또 책에서 또 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증감표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해본 거고요. 근데 쌤은 증가표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이 그림을 그리고 끝낼 거야. 도함수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증감표가 없어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거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해보면 자, 도함수가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도함수가 아래로 볼록했는데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나왔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여긴 양수, 여긴 음수, 여긴 양수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 증감표 대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도형 도구 안 쓰고 그냥 손으로 할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라고. 나는 치사하게 도구를 써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도구 써서 하지 않겠다고요. 그럼 여기에서는 증가한다는 얘기고 여긴 감소, 증가죠. 증가,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하고 1이니까 그 사이에 y 이것도 안 쓸게. 그 사이에 이렇게 y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x축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기 위한 x축이었던 거고요. y축은 이거 동일하게 쓰더라도 x축은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도함수의 x축이고 함수는 파란색으로 쓴다면 파란색도 여기를 y축으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근데 아까 함수값을 보기를 f-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어서 2였고요. 그리고 여기는 y축이니까 x가 0일 때죠.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f0은 0이고요. 그리고 f1은 1-3이어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여기는 0. 그러니까 여기에 x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2고요. 여기가 1인데 1일 때 여기 1인데 1일 때 함수값이 여기는 마이너스 2고요. 이해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증가 감소에 대해서도 표 없어도 증가 여기는 증가 구간 여기는 감소 구간 다시 증가 구간 구간에 대해서도 증가 감소 볼 수 있겠지. 표 없이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는 거야. 다항함수가 아닌 애들은 어떻게 그려질지 예상을 하기 힘든 애들이 있는데요. 근데 다항함수라면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다항함수란 건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런 애들이 다항함수인데 상수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지? 그렇지. x축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상수함수야. 1차 함수면 뻗어 올라가거나 뻗어 내려가거나 그럼 최고차의 계수 a가 0보다 크다라고 본다면 최종적으로 뻗어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면. 그래서 1차 함수인데 최종적으로 뻗어 올라가는 이런 직선이 그려지거나 2차 함수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다 우리 평소에 얘기했었잖아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최종적으로 뻗어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3차함수인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최종적으로 뻗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4차함수인데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모션 취해봐요. 모션.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야. 한 번 더. 5차 함수라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그렇지. 그렇게 그려. 최종적으로 뻗어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5차 함수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런데 1차 함수, 2차 함수는 그냥 확정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려져요. 2차 함수면 꺾임이 한 번 있어요. 3차 함수면 얘처럼 꺾임이 2번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런데 이 두 점이 굉장히 멀리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겠죠. 이런 그림과 이런 그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근데 얘가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래서 이렇게 붙어버릴 수도 있겠네. 내가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주춤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3차 함수 그래프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텐데 내려가는 척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척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주춤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거야. 4차 함수면은 이런 꺾이는 점이 몇 군데 있다는 얘기? 3군데가 있는데 우리 곧 보게 될 거예요. 3군데가 있는데 저 3개 중에 2개가 붙을 수도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2개,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1번하고 2번이 붙어서 주춤하고 내려갔다가 3번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말 이해돼요? 2번하고 3번이 붙은다면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주춤하고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2번, 3번이 붙을 수도 있고요. 또는 2번은 안 붙고 1번, 3번이 붙을 수 있나요? 그럼 함수가 안 되겠지. 네. 그러니 1번, 2번, 3번이 다 붙어버리는 거야. 3개가 다 붙어버리면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이해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이런 게 존재한다라 이게 다거든. 이게 다여서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면 증감표를 굳이 하지 않아도 그래프만 가지고도 아 이런 거겠네 판단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까지 하면서 우리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 이제부터 보는 거에서 1학년 때 배운 것 중에 추가적인 어떤 내용이 떠오르면 이 부분 처리하는데 굉장히 수월할 텐데 fx가 3차 이렇게 생겼는데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파악했던 그래프 중에 이런 거 주춤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러려면 도함수가 어때야 될까? 이렇게 증가하려면 도함수의 부호가 어때야 돼요? 양수여야 돼요. 0이어도 될까요? 0이어도 될까요? 뭐라고요? 때려달라고요? 알았어요. 영이어도 될까요? 도함수의 부호가? 뭐라고요? 때려달라고요?
아까 이 명제 얘기했던 게 그 부분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 아까 명제 P면 Q이다 이게 참인데요. 역으로 Q이면 P이다 이 역도 참일까요? 이게 참이면 역이 반드시 참인가요? 뭐 수학을 눈치로 해요? 왜 아닌데요? 개는 동물이죠. 그 역으로 동물이면 개예요? 그렇지. 이 본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역이 반드시 참이 되는 건 아니죠. 참이 될 때도 있을 거고 거짓일 때도 있을 텐데 명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지. 증가함수라면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면 도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크면 그러면 함수 fx는 증가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쵸? 이때 fx가 증가 함수면 도함수는 0보다 크다. 맞나요? 왜요? 0이 될 수도 있겠지. 순간적으로 주춤했다가 증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이 빠졌기 때문에 얘가 아닌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얘는 참이지만 하지만 얘는 거짓이었던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증가함수라면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란 얘기야.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면 도함수가 0보다 크다만 있는 게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 지금 3차 함수가 이 문제에서 함수가 증가하는 증가함수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도함수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순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은 0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도함수를 해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인데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가 어때야 된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때야지 0보다 크거나 같을까요? 그 무슨 춤이야? 도함수 이야기 중이었어요. 함수가 주춤하는 거고요. 도함수가 어때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말한 거거든. 이 다음 얘기를 질문한 거예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떨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겠는지 질문한 거예요. 아래로 볼록하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가요? 어쩌지? 이거 이러면 어쩌지? 아래로 볼록한데 아쉬운 거라고요? 어때 해야 되지? 네. 그렇지. 그래프가 X축 위에 떠 있거나 또는 X축에 이렇게 닿아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함수적으로 얘기하면 이렇단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찾지? 대수적으로는? 제가 처음 그렇죠. 네. 그 네. 하는데 그렇지. 판별식 D가 0보다 작던 것 같아. 그런 거죠. 너무 작건 것 같아요. 왜 0보다 작거나 같다지? 왜냐면요, 그 실수로 하는 질문이나를 말하는 거니까 무엇이? X축의 교점이 그렇지. X축과의 교점은 실근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0이던 X축이 떠있는 거는 0보다 작아야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0보다 작다는 얘기인 거고, 이제 접해 있는 거는 0이어야 되니까. 그렇지. X축에 접했단 얘기는 중근이니까 0인 거고,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0보다 작은 거고요. 말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게 잘했어요. 역시 전문이네요. 이거는 함수적으로 봤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함수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 떠 있는 거야. 이 봐야 돼. 아니, 충격 먹어서 안 보여요? 앞에? 함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 위에 떠 있어야 돼.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함수적으로 이 식은 y 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위에 크다, 위에 떠 있는 거 같다라는 건 여기 접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 이해될까요? 그것을 식으로 볼 때는 대수적으로 방정식에서 얘가 는 0이라는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는 0이라는 요 방정식에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거나 중근인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으로 보는 거고, 판별식, 이 1차의 계수가 짝수여서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3a, 그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로 묶어서 a-3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는 0, 3이 나와서 0보다 크거나 같고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러면 얘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럴 때 이 함수가 증가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하는 증가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 이해돼요? 여기 딸린 데가 95, 94, 95 다 풀어보세요. 되게 좋아하네. 필수예제 13번에 fx가 닫힌 구간 0, 3에서 감소하도록. 자, 이것도 아까보다 좀 더 많은 1학년 때 내용이 필요할 거예요. 함수 fx가 이 구간에서 감소하도록. 그럼 이 구간에서 감소하려면 어떨 때 감소하겠어요? 도함수가 0보다 작다. 같아도 될까요? 네, 순간적으로 주춤하면서 0이어도 계속 감소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함수를 f'x가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그것이 닫힌 구간 0, 3에서 감소한대요. 이 제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데요. 여기 이 구간에서 감소한대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요? x절편이 여기가 0,
3 이건가요? 이건가요? 일어나. 전쪽 어떻게 다른데요? 시점을 기준으로 네. 왼쪽에 아하. 즉 도함수가 감소하는 건 여기야. 도함수가 감소하는 거. 근데 지금은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도함수의 감소는 관심 없어. 함수가 감소해야 되는 거야. 완전 똑같이 생각해요. 그럼 같아요? 책 좀 더 읽으세요. 이거 국어가 문제예요, 이거 지금. 국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대들이 생각하는 건 그대들이 말한 게 답이 되려면 국어가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 닫힌 구간 03에서만 감소하도록. 닫힌 구간 03에서만 감소하지. 다른 데선 감소하는 데가 없지. 그럼 그대들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에서만 감소한다가 아니라 닫힌 구간 03에서 감소한대요. 다른 구간에서 감소하는 곳이 있으면 안 되나요? 다른 곳에서도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대들만 감소하겠다라는 얘기였어요. 딴 데선 감소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이게 정답이 될 거야. 근데 저것뿐만 아니라 03은 이 범위 안에 들어있고요. 0보다 작은데 얘도 감소해도 되잖아. 여기에서만 감소한다라고 말한 건 아니니까. 네.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03이 절편이 아니라 03이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하는 거야. 차이 이해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그거 있잖아요. 그 K의 이용 그거. 맞아, 그거였어.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 K 뒷얘기도 생각하고 있으세요? 국어적인 문제는 해결됐어요? 네. 근데 수학적인 내용은 떠오르는 거 있나요?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실근의 여기가 실근이지. 실근의 위치 판별이야. 실근의 부호 판별이 있었고요. 1학년 때 내용 중에. 그리고 실근의 위치 판별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K.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때,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을 때, 두 근 사이에 K가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근이 모두 K보다 클 때,
지금 실근이잖아요.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라고? 뭐라고? 그치? 크다지. 실근이라고. 함수값이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실근이 존재하기 위해서 판별식 t가 0보다 커야지. 그래야 실근이지. 0보다 작으면 허근이란 얘기지. 근데 두 근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는 거지.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을 조건은 두 근 알파 베타가 모두 k보다 작으려면 판별식이 반성이 없어. 반성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어떻단 얘기야? 뭐라고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럼 얘는 근이 어떻다? 그렇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 왜 자꾸 작다라 그래? 작으면 허근이잖아. 실근이 아니잖아. 지금 실근의 위치 판별을 하겠다고요. 실근.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실 0보다 커야지. 이게 K보다 작다라 그랬지. 얘가 작다고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 그러면 안 되지. 그쵸? 그리고 이 둘이 서로 같을 수도 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요. 두 근 사이에 K가 들어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왜지? 그치, 같으면 사이에 안 들어가니까 사이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만 되는 거고요. 또 뭘 봐야 되지? 판별식과 그렇지, 그거지. 그렇죠. 축이죠. 대칭축. 표준형으로 봤을 때 y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는 대칭축의 방정식 x는 p인데 그 대칭축 이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편의상 아래로 볼록한데 두 근인 알파 베타가 k보다 크다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근이. 그래서 대칭축이 k보다 커야 되는 거야. 두 근이 모두 k보다 작다면 k가 여기 있는 거고요. 두 근이 여기 있어서 그럼 대칭축이 k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말 이해돼요? 이해 갔어요? 얘가 이해가 좀 다리가 좀 느려서 늦게 가나 보네. 네. 도착했어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어? 이해됐어요? 대칭축 P가 K보다 커야 되고요. 대칭축 P가 여기는 X는 P인 그 위치가 K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요. 여긴 대칭축 P가 대칭축 P가 모르죠. P가 더 클지 K가 더 클지 모르죠. P는 여기인데 K가 여기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른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볼까요? 그렇지. K일 때의 함수값 FK를 봤어요. K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고요. K일 때 함수값이 0보다 크고요. K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거예요. 그림 이해돼요?
x가 k일 때 y값, 함수값이 여기가 fk잖아요. 그래서 함수값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k일 때 함수값 0보다 큰 거고요. k일 때 함수값 0보다 작은 거고요. 느껴져요?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함수값이 0보다 작은데 아래로 볼록한데 함수값 0보다 작은 게 존재했다는 얘기는 x축이랑 두 번 만나야지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야.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당연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이건 당연한 거야. 함수값이 음수인 게 존재했다는 얘기는 x축하고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리고 얘는 몰라서 못 보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 거야.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거 하나만 보면 돼. 어떨 때? 두 근 사이에 k가 있을 때. 이해될까요?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게 그러면 네. 두 근 사이에 k가 들어갔을 때, 두 근 사이에 k가 들어갔을 때 그걸 두 판 하는 거야. 두 근 사이에 0이 들어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근 사이에 0이 있을 때, 그러니까 f0이 0보다 작아야 돼. 도함수에서 0보다 작아야 돼. f0이 a인데요. a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같아도 될까요? 처음 시작할 땐 된다며. 여기가 0,3이라며. 여기에서만 감수하려면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있다는 얘기야. 얘가 0 여기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 되겠지.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야. 우빈이 말 이해돼요? 이게 0이 함수 여기에 x 절편이 돼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f3이 f3 3인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a 이게 0보다 작은데 얘도 같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같아지는 경우니까. 이해될까요? 그래서 두 근 사이에 있는 거지만 0이어도 이 구간에서 0이라고 해도 이 구간 안에서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A가 어때야 되지? 9니까 넘어가서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이거는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리고 얘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거라면 누구여야 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려면 A가 어떻다? 수직선으로 할게요. 이 반응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빨리 안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수직선에 그려놓고 하세요. 마이너스 9하고 0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인 둘 다 만족하는 범위니까 어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가 둘 다 만족하는 거니까 이때의 범위는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예요. 이해될까요? 얘는 요 내용 꼭 복습해서 이거 1학년 때 건데요. 요게 꼭 채워져 있어야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요것도 꼭 채워 넣으세요. 96번 풀어보세요. 함수의 극대 극소라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듣던 용어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건 최대 최소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여기에서 극대 극소라는 건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거야. 그동안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이런 거 뭐라고 불렀지? 이런 점을 꼭지점이라고 불렀었고 이런 꼭지점에서 함수값이 최소값을 가졌었던 거고요.
근데 3차 함수에서 이런 데는 꼭지점이라고 칭하지는 않거든. 근데 이런 점이 우리가 말할 극대, 극소라는 점이 될 거예요. 미리 얘기하자면. 근데 이런 애들을 주로 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착각을 한 거야. 이게 정의는 아닌데 그냥 여기에 늘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착각하게 된 거야. 내용에서 들어가서 보면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그러니까 정의역에 x가 a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a를 포함하는 모든 x에 대해서 fx의 함수값보다 a일 때의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으면 이 a일 때 함수값이 크단 얘기잖아요. 근데 모든이 아니야. 어떤 구간이야. 모든 구간에서 다 얘기한다면 그럼 걔가 뭐겠어? 그렇지. 최대 최소인 거야. 실수 전체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크다는 얘기는 얘가 제일 큰 최대값이란 얘기야. 그런데 모든이 아니라 어떤이야. 제한된 요 범위 안에서 볼 건데 그 어떤이 어떤 범위냐면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주변의 어떤 범위인 거야. 그래서 굳이 표현해 주자면 알파하고 베타라는 어떤 범위, 요 어떤 범위를 볼 거야. 열린 구간 알파 베타에서 A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알파보다 크고 A가 베타보다 작은 이런 어떤 범위에서 이해될까요? 말 이해돼요? 그러니 알파 베타가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요때가 A가 된다는, A가 될 수 있는 거야. 말 이해돼요? 어디로 흔든 거야? 대각선으로 흔들리면 내가 뭐라고 이해돼요? 네. 이럴 때 얘를 극대, A에서 극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극대라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정확하게 이해됐어요? 주변보다 크면 극대인 거고 그때의 함수값을 FA 그 값을 극대값이라고 칭할 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얘는 극대일까요? 극대를 따질 수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왜요? 왜냐면요. 일단은 그냥 싫어요, 애가? 애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언니 좀 마음에 안 들죠? 이분 단어니까 미분해야지만 그거 했습니다. 이 말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말 있었어요? 연속이라는 말 있었어요? 근데 왜 얘를 싫어해요? 연속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미분 가능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얘가 주변보다 크면 극대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A일 때 함수값이 주변보다 작으면
걔를 극소, 그때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합쳐서 극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극대값, 극소값을 합쳐서 그냥 극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얘는 주변보다 얘가 어때요? 그러니까 얘는 극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소는 아니. 얘는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얘는 극이라고 말할 수 없나요? 왜죠? 그냥 저 밑에 있잖아요. 소. 네? 정해진 범위가 이렇게 여기만 아닌 거 아니겠죠? 어떤이잖아. 어떤. 모든이 아니라. 주변보다. 얘가 주변보다 어때요? 주변보다 어때요? 주변보다 어때요? 주변보다 어때요? 뭐라고요? 그러면 얘는 극소잖아요. 주변보다 작잖아요. 아, 근데 그 범위가 얘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얘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이라 그랬잖아. 어떤. 모든이 아니라 어떤. 그래서 주변이라고 얘기한 거야. 이 A의 양옆에 있는 애들보다 바로 양옆에 있는 우극한과 이쪽이 그대들한테 우극한하고 자극한하고의 그 관계를 보는 거야. 주변보다 크면 그때 네, 맞아요. 크니까 극대. 주변보다 작으면 소. 극소인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해됐어요. 말 이해됐어요? 얘는 연속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미분 가능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주변보다 크면 극대고 주변보다 작으면 극소인 거야. 연속이 아니어도 극대 극소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요? 네. 선생님이 놓친 게 이거예요. 어. 이게 그게 정의야. 그게 정의는 이거야. 이게 그게 정의야.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왜 놓치냐면 이거 정의로 시작해서 그 뒤로 맨날 미분 가능한 함수들만 계속 볼 거거든. 그러니까 착각을 해버리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 미분 가능하다라고 말한 적 없어. 정의에서는. 알겠어요? 이렇게 불연속해도 주변보다 크면 극대, 주변보다 작으면 극소인 거야. 말 이해되죠? 이게 극대 극소고요. 그런데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또는 미분 가능부터 갈게. 미분 가능하다면 그림이 매끄럽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극대 극소는 이런 점이 극대 극소가 돼야 되는 거야. 그쵸? 그때 미분 계수가 어때요? 0이죠. 그치?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면은 x가 a에서 극값을 가지려면 도함수가 0이어야 되는 거야. 주변보다 크려면, 얘가 주변보다 크려면 얘네들은 조금 작은 애들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보다 좀 작고 얘도 좀 작아야 되니까 올라오다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 그 찰나가 극이 되는 거야. 그때가 극대가 되는 거야. 말 이해돼요? 말 이해돼요? 또 극소가 되려면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소가 되려면 감소하다가 0이 됐다가 증가로 바뀌어야 그래야 극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위로 볼록한 요 타이밍이 극대, 아래로 볼록한 요 타이밍이 극소가 되는 거야. 이게 정의가 아니라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이해돼요? 네. 이건 미분 가능으로 얘기했고요. 미분 단원이니까 이걸 많이 보게 되긴 할 거야. 하지만 미분 가능이 아닌 연속 함수라면 어떤 게 있겠어? 때렸어? 네, 천천히 다시. 나 일부러 천천히 얘기했는데도 그랬네. 다시 천천히 얘기할게. 미분 가능이 아닌, 접수됐어요? 연속한 함수. 어떤 게? 그렇지, 뾰족한 거. 뾰족한 흔한 함수 뭐가 있어? 절대값 있는 거. 그렇지, 대칭 이동한, 접어 올린 절대값 해준 게 그런 애들이 뾰족한 이런 애가, 그럼 이게 뭐겠어? 극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뾰족하면 이게 극대가 되는 거야. 이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인가요? 아니지. 이거는 도함수가 0이 되는 건 아니야. 미분 불가능하지만 연속하고 주변의 부호가 바뀐 거야. 감소하다가 증가로. 감소하다가 연속한데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면 그 타이밍이, 그 찰나가 극소인 거야. 느껴져요? 또 미분 불가능이지만 연속했어. 그렇다면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그 찰나가 극대인 거야. 네. 이해돼요? 네. 하지만 불연속해도 가능한 거야. 이거는 뭐? 그렇지, 극대. 이거 감소 증가로 판단하는 애가 아니야. 얘는 연속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극소, 주변보다 작으니까. 예. 이해됐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요. 다녀와요. 빨리 와. 갑니다.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이게 주로 우리가 다루는 게 다항함수다 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를 대체로 주게 될 거예요. 극값을 구해달라 그랬고,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얘는 최고체의 계수가 양수죠. 그치? 필수제 14번. 최고체의 계수가 양수니까 최종적으로 뻗어 올라가는 이런 그림인 거야. 그러니 극대, 극소가 이렇게 한 개씩 있을 거야.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럼 얘를 미분해 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게 하는 걸 찾아야 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인수분해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또는 3에서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그려졌던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3 이렇게 있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음수, 3보다 클 때 양수인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가 증가, 감소, 증가 이런 그림이 그려진 거고, 마이너스 1일 때 극대, 3일 때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극값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이때의 함수값 f-1 그것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2 그러니까 7 이게 극대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3일 때 f3 그럼 3 집어넣어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25가 되겠고요. 없어지고 3이어서 3개, 3이 3개, 3이 3개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5
극대가 될 거고 얘가 극대, 얘가 극소가 되는 거고요. 이해될까요? 네. 마찬가지로 얘도 풀이를 하고 이야기할게. f'x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 그러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1, 3 이렇게 됐고요. 1보다 작을 때 증가, 감소, 증가 맞나요? 맞아요? 이럴까봐 내가 안 하려다 한 거야. 자, 실수가 있었어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보여준 거야. 최고치의 계수가 음수였어요. 그런데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이렇게 해서 풀기는 했지만 그림은 아래로 볼록의 그림이 아니에요.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의 그림을 그려야 했던 거야. 말 이해돼요? 뭐라고요? 생략한 적 없는데요? 하여간 잠깐만 몽둥이 들고 올게. 그래서 내가 아까 너보고 쓰라고 했던 거야. 들어. 너 안 쓰고 아까 촌스럽게 3, 15 이러고 했잖아. 그치? 3으로 묶어내고 이렇게 푸면 돼. 이렇게 했잖아요. 안 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못 느끼는 거야. 나는 생략한 적이 없어. 너 속으로 저거 뭐예요? 생략하셨? 너 나한테 그러고 있지 지금. 이건 생략이라고 해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간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간 건 생략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는 0에 대한 방정식을 푼 거야. 그래서 아까 우빈이 풀이에서는 쌤이 3으로 묶은 거였어. 얘가 이렇게가 는 0이잖아요.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도 등식의 성질, 마이너스 3으로 나눠도 등호는 여전히 성립하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눠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건 생략이 아니라 방정식을 푼 거야.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서 방정식을 푼 거야. x 값을 찾으려고. 어떤? 얘가 는 0이 되게 하는 x 값을 찾으려고 이런 과정이 거쳐지는 거야. 말 이해돼요? 네. 그럼 찾았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넣으면서 하다가 실수를 한 거야. 근데 여기에선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 왜냐면 여기다가 넣어도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여기다가 넣어도 똑같았거든. 0이 되는 게. 근데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도 아래로 볼록인 게 똑같긴 해요. 그래프의 폭은 얘가 더 좁기는 하겠지, 얘가. 그래도 그림의 개형이 이렇게 그려진 건 똑같았던 거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얘는 최고치의 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방정식을 풀면서 이걸로 했다고 해서 걔를 아래로 볼록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네. 너무 크게 돼요. 봐야겠구나. 여기 막 개수가 엄청 지저분한 것도 나올 텐데. 그때만 참 잘 걸으시겠어요. 허허.
유후 104번. 4번. 너 안 나누고 할 수 있겠어? 3차인데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 부호에 대해서 신경 쓰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부호에 대해서 조심하자라는 걸. 아니면 처음부터 개형을 그리고 시작하든가. 뭔가 안 쓰려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요. 조심하라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건 영상에 안 들어가는 거 알지? 네. 그래서 조심하세요. 얘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이 문제도 처음 문제 풀 때 그랬지. 3차네? 이런 거겠구나 라고 먼저 추측해 놓고 시작한 거지. 얘도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 이런 거겠네 라고 해놓고 먼저 한다면은, 시작한다면 그만큼 실수를 줄일 거야. 이게 수투에서 보는 건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림들이 뻔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림들인 거야. 개형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먼저 표현해 놓고 그리고 문제 풀어야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한 거고,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 양수, 음수니까, 그래서 밑으로 그릴게. 얘는 얘가 1, 3이어서 감소, 증가, 감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1에서 극소값이, 3에서 극대값이 각각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F3이 극대, F1이 극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느꼈다시피 극대, 극소라는 거, 극대라는 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게,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여기가 극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여기가 극소. 느낄 수 있죠?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극대가 되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감소하다가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가 극소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 내용으로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극이라는 건 부호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주변보다 크거나 작아야 되는데, 주춤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도함수가 0이 되잖아요. 도함수가 0이 되기는 하지만 주변보다 얘가 크거나 또는 주변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는 증가하다가 주춤 증가하면은 얘는 주변보다 크다라고 말도 못해. 얘보다 큰 애가 있으니까. 주변보다 작다라고 말 못해. 얘보다 작은 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극이 아닌 거야. 그래서 주춤은 극이 아닌 거예요. 네. 느껴지죠? 그래서 4차인데 이런 거지만, 여기에서 어느 두 개가 만나서 주춤하게 된다면 그럼 여기는 극이 아니야. 여기만 극이 되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 f'x가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다시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 그래서 이거 는 0인 걸 찾아야 되고, 4의 배수니까 4로 나눠서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0이 되게 하는 x 어떻게 찾을래요? 방정식 풀어야지. 이거 방정식. 네. 나머지 정리?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해야 되지? 네, 여기 대입하는 x값,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먼저 넣어보는데요. 제일 만만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는 f
a가 0이 되게 하는 그 a 값을 찾아야 돼. 여기는 도함수니까 f'a가 0이 되게 하는 a 값을 찾는데 그게 제일 만만한 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게 안 된다면 어떤 값을 넣어봐야 되지? 네,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삘 받는 대로 넣어주는 x 값은 얘의 약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맞아. 상수항의 약수. 사실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인데요. 보통 최고창의 개수는 1일 테니까. 그래서 얘의 약수 플러스 마이너스 1, 2 수준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여서 0이죠. 그 다음 어떻게 할래요? 네, 2도 넣어보고 이렇게 3개 다 찾을 거예요. 그렇게 2가 마침 또 0이긴 하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단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있단 얘기지?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거니까 뭐가요? 뭐가 있는 거예요? 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됐으니까 아, 뭐가 있단 얘기야? 그때 대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 앞서갔다. 지금 인수분해도 못 해놓고 뭐 그걸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인수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그냥 바로 가져야 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거 이제 계약하면은 다시 극한값부터 다시 하잖아요. 극한값 구할 때도 그렇지. 네, 내 거 자꾸 꺼져서네. 인수, 0이 되기엔 인수를 찾아야 되잖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라는 얘기는 인수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수 비교하라고요. 여기 x 세제곱이니까 x 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2차 x 제곱이 없으니까 플러스 1,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2니까 여기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개수 비교로 해서 인수분해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래요. 나머지 정리 중에 나머지가 0일 때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머지 정리 중에 나머지가 0인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렇죠. 그걸 인수정리라고 해요. 인수정리에서도 책에서는 그 타이밍에 했던 게 조립제법이었어요. 근데 조립제법이 아닌 조립제법으로 했었잖아. 저번에도 너 했었어. 무슨 오리발이야. 네가 조립제법 해가지고. 책에서는 나머지 정리를 조립제법으로 해요. 근데 네가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하면 조립제법 할지 뭐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조립제법 말한 거예요? 네. 난 그거 쓰레기라고 해서 그거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인수정리 하자고요. 어렵다고요? 연습을 안 했단 얘기지.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었는데 그때 나랑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됐었잖아. 네, 그래서 연습하는 거야. 연습은 따로 해봤어요? 더 하세요. 조립제법 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져요. 연습하는 시간 투자하면은 앞으로에 쓰게 되는 모든 조립제법 다 필요 없어지거든. 근데 그게 어디에서 빛을 보게 되는 거냐면 시험 볼 때야. 그게 시험 볼 때 조립제법 하면서 시간 계속 쓸 거를 미리 연습해서 미리 투자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 그게 훨씬 빨라지는 거거든. 지금 시간을 써야 나중에 시간을 시험장에서의 시간을 안 쓰는 거야. 지금 연습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조립제법에 대한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수 비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였어요. 그 연습해서 만들어 보세요. 요거 개수 비교하는 거 다시 보여줘요? 됐어요? 연습해요. 네. 그리고 얘는 x-2하고 x 플러스 1이 또 나오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야. 그러면 3차인데요. 3차인데 도함수가 x 플러스 1의 제곱 x-2예요. 그럼 이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이거의 그림. 그 주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곱이니까 중근이란 얘기지. 3차 함수인데요.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네.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이야. 중근이면은 x축하고 접해야겠지.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요. 그리고 2에서 만나는 거야. 이해돼요?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고, 그럼 도함수의 함수값이 음수고 양수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음수니까 감소 하다가 0이 됐고요. 그런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춤하고 또 내려가는 감소인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증가한 거고요. 이게 4차 함수의 그림인 거야. 이게 fx의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게 f'x의 그림이었던 거야. 느껴져요? 그러니 얘는 극소값은 있는데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그림에서는 극대가 하나고 극소가 두 개인데요. 4차 함수인데 주춤이 있다면은 아래로 볼록하면 극소만 한 개 있는 거고, 얘가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여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극대만 한 개가 존재하는 거고요. 느껴져요? 얘도 마찬가지로 도함수를 찾고 거기에서 0이 되게 하는 걸 찾고 해주면 되겠고요. 해볼 수 있겠지? 이걸 마무리 못했네. 3차인데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네요. 그쵸?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 최종적으로 음수니까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져야 돼.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질 거고요. 거기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함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예요. 0이 되게 하는 x값이 두 개가 나와야 될 거고요. 도함수에서. 그리고 두 개 중에 작은 거의 함수값이 작은 거의 도함수값이 마이너스 21이 나오는 거고요. 이해될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필수의 제16에 딸린 문제까지 할 수는 있을 텐데요. 일단 문제 풀어보고 안 되면 뭐 되든 안 되든 쌤이 다시 보여주긴 할 텐데요. 필수의 제16까지, 그래서 116조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네.